똑같은 흑수저로 시작했는데 5년 뒤 왜 누구는 자산가로 웃고 누구는 변두리로 밀려날까요? 제 주변 실화입니다. 신축 전세에 외래차를 선택한 김씨는 결국 전세금을 못 이겨 쫓겨났지만 무리해서라도 구축 아파트를 산 박씨는 10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2026년 집 없는 흑수저에게 닥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격차를 만든 걸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집이라는 메인 요리가 빠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흑수저 성공 레시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4번째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도 20대까지 학자금 대출에 통장 잔고가 0원인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이러다 평생 가난하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1억 원이라는 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삶을 지탱해주는 경제적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에도 시간과 경제적 압박을 버티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억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족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자존심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1억은 흑수저가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요즘 물가가 다 올라서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1억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또한 기존 월급 말고도 1년에 4개월치 월급을 공짜로 더 받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면 1000만 원입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딱 4개월치 월급이죠. 즉 월급을 1년에 12번이 아닌 16번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매년 그러긴 어렵지만 20-30% 이상 수익도 가능합니다. 만약 25% 수익을 내면 월급을 2주에 한 번씩 받는 셈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1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모으는 동안 만든 선택과 습관이 인생을 통째로 바꿉니다. 실제로 신경심리학자인 도널드 헤브에 따르면 습관이 뇌에 새겨지면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돈 벌 방법을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1억을 모으는 동안 우리가 포기한 건 단순히 커피값이나 명품백이 아닙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 자체를 잘라낸 겁니다. 나는 1억 모으는데 5년 걸렸는데 누구는 3년 만에 모았다더라.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인내하고 고민했던 시간은 고스란히 내 실력이 됩니다. 소위 말해 돈에 대한 감이 생깁니다. 이 감이 없는 상태에서 운 좋게 번 돈은 반드시 모래성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내가 파산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3년 안에 1억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월급이 300인데 어떻게 1억을 모으나요? 라고 묻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 통장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면 첫 해에는 부업을 해서라도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을 모으세요. 2년 차에는 3천만 원, 3년 차에는 투자 수익까지 합쳐서 5천만 원 이상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3년에 1억이라는 계획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 수입을 늘리고 불리면 되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돈을 모아본 사람은 압니다. 겨우 남들 시선 때문에 외제차나 명품을 사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본질은 단순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듣고만 넘어가면 3년 뒤에도 여러분의 모습은 똑같을 겁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는 1억을 언제 모았는지 혹은 언제쯤 모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적어보세요. 잠깐이라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뇌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 집을 무조건 마련해야 합니다. 1억을 모았으면 가장 먼저 집부터 사야 합니다. 1억으로 어떻게 집을 사냐 라고 하시겠죠. 보통 내 돈 1억에 대출을 보태면 5억 넘는 집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적다면 정부에서 도와주는 대출을 활용하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궁금한 점은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대출이자가 무서워서 집을 못 사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자가 아니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내 연봉은 3천인데 집값은 1억씩 뛰어버리죠.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이상한 집을 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대부분 내가 가진 예산을 잘못 짜기 때문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집을 사야 할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세요. 좋은 집은 비싸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 비싼 집이 나중에 더 많이 오릅니다. 감당할 수만 있다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라에서 위험할 정도의 연끌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파트가 좋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나쁜 집은 없습니다. 나쁜 가격만 있을 뿐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10억이면 싼 거지만 지방 아파트가 10억이면 너무 비싼 거죠. 물론 인구도 줄어드는데 부동산은 이제 끝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사려는 15억 이하 집값은 대부분 비싸지 않습니다. 무주택이면 반드시 사야 합니다. 중요한 건 1주택이 중립이고 무주택은 후진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점점 뒤로 밀리는 거죠. 내 집 마련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년에 2천, 3천씩 모아도 집값은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내 돈을 훔쳐가지 못하게 실물 자산인 내 집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흙수저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는 김 씨가 인스타 맛집 다닐 때 똑같이 흙수저 친구인 박 씨는 부동산 임장 맛집을 다녔습니다. 제 주변 실제 이야기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는 더 무섭게 벌어질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비슷했던 두 사람의 자산이 지금은 10억 이상 차이 납니다. 박 씨는 지금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집값이 연봉만큼 대신 벌어주고 있습니다. 전월세는 당장은 마음 편하겠죠. 하지만 달콤함의 대가는 잔혹할 겁니다. 집주인에게 봉사 그만하고 좁고 낡은 아파트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본주의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을수록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됩니다.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뭐 먹을까? 이게 아니라 얼마짜리 먹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내 집이 생기면 이 생각의 흐름이 바뀝니다. 살 곳이 안정되어야 어떻게 더 벌까에 집중할 수 있는 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세난이 펼쳐질 겁니다. 만약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면 2년 뒤엔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전세 상승분만큼 월세를 내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을 모으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현재 4, 5억대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설마 정부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도 계속 나올 거고요. 하지만 정부는 집값이 폭락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안 거치고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천천히 오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만족하는 단지를 사면 됩니다. 평수는 10평대나 20평대, 그리고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마지막으로 강남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내 돈 2억 정도만 있으면 앞으로 20억이 될 서울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노원구 이런 아파트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도 이 가격을 다시 보기는 힘들 거고요. 경기도나 지방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너무 외곽으로는 가지 마세요. 차라리 평수를 줄이더라도 입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어디를 사야 할지 막막하다면 예산 짜는 법부터 이사하는 날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시간 될 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 정도면 누구나 10억 이상은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수입을 어떻게 늘리나요? 라고 하시겠죠. 영업직이나 전문직이라면 몸값을 올리는 게 맞지만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부업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늦어도 3년 내에 최소 1억 이상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배달 알바부터 떠올립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쇼핑몰, 아니면
AI 코딩도 좋습니다. 부업할 시간이 어딨냐? 퇴근하고 오면 잠자기 바쁘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출퇴근길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 하루 30분 쇼츠 보는 시간 모아도 충분합니다. 6개월 안에 월급 말고 딱 50만 원만 더 벌어보세요. 고작 50만 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50만 원은 우리의 뇌를 노동자에서 사업가나 투자자로 바꾸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50만 원이 어느 순간 500만 원, 5천만 원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요즘은 AI와 미디어를 활용해 누구나 혼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을 벌면 ETF로 내 자산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으세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투자 공부부터 시작하세요. 자연스럽게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돈을 벌어서 ETF를 사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세요. 이 과정을 2번만 반복하면 누구나 10억 넘는 자산가가 됩니다. 빠르면 5년 이내, 늦어도 10년이면 충분합니다. 당장 큰 돈이 안 되더라도 6개월 이후 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일을 지금 시작하세요. 4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억을 모으고 집을 사고 수입을 늘리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바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만 잘 만들어도 성공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5명 평균이 바로 나입니다. 지금 잠깐 카톡을 열고 내가 자주 연락하는 5명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 성장을 방해하거나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과는 조금씩 멀어져야 합니다. 대신 성장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만나는 사람을 싹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의 10%를 책이나 강의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돈을 써야 본전은 뽑아야지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투자 공부든 부업이든 내 돈을 써서 배워야 내 것이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강의에 돈을 왜 쓰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맨날 세상 탓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연예인 얘기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과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안타깝지만 내 미래는 없습니다. 참고로 투자하면 몇 달 만에 몇 억 번다. AI로 자동으로 돈 번다는 말은 다 가짜입니다. 빨리 그리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가짜 강의가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진심으로 가난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인간관계부터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흑수저를 탈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3년 안에 1억을 모으고 그 돈으로 내 집부터 삽니다. 무주택은 인생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월급 말고 50만 원을 더 벌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주변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1억은 성공으로 가는 최소한의 입장권입니다. 그동안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2, 3년 안에 1억을 모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우리는 노동주의가 아니라 자본이 돈을 벌어다주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요.